자, 서울고등학교 1학년 스트럭처 포인트 첫 번째 접속사로 유도된 명사절 문법 좀 정리 좀 할게요. 학교에서도 안 해주는 문법 정리를 지금 제가 해드리네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 준동사 파트 들어왔죠. 중간고사 때는. 그쵸? 그래서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문제 관련해서 뒷자리에 투부정사를 받는지 동명사를 받는지 의미 따라 달라지는 것까지 제 기억으로는 객관식 문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쵸? 그래서 워낙 어법이나 어휘를 조금 좀 집중해서 내는 학교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지. 그치? 근데 이번 파트는 절과 접속사에 관련되어져 있는 파트라서 사실은 조금은 어려워.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that으로 유도된 명사절, whether로 유도된 명사절, if로 유도된 명사절 해서 스트럭처 포인트 첫 번째가 들어오는데, 자, 저 명사절을 정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크게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자, 필기를 좀 잠깐 할게요. 대략적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왜 안 넘어갈까? 접속사의 종류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것은 아마 맨 처음 배웠던 접속사는 역접과 순접의 접속사 and와 but이었을 거야. 근데 그런 대등한 관계를 잇는 대등 접속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제일 점점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종속 접속사거든.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문장에서 누구한테 속해 있겠니? 주인공인 주절한테 속해 있는 걸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종속 접속사는 크게 우리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되게 중요한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명사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접속사를 갖고 있는 문장, 즉 절, 하나의 절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명사적 쓰임을 하는 놈을 의미합니다.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말을 풀어서 해주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당연히 명사절의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말 그대로 그냥 긴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긴 명사 안에 주어랑 동사가 있는 절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 문장에 동사를 연결을 하려면 앞부분에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접속사의 생김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형태나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명사절입니다. 그쵸? 그래서 명사절에서 니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클래식한 어법 문제 중에 하나가 대시야, 와시야라고 묻는 문제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예시죠. 근데 요거는 명사절 한 번 더 정리할 때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형용사절은 말 그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다라고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거 관계사절. 그쵸? 그래서 앞에 인칭과 주어에 맞춰서 자, 뒷문장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사람, 5월, 3월, 뭐 사람 중에서도 뭐 장소를 뜻하는 건지 시간을 뜻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 또 맞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형용사절이었고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 사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복합관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필 나한테 받은 니네 학교 지금 들어가 있는 범위 안에 복합관계사가 들어가 있더라고. 관계사는 없이. 그래서 저것도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부사절이라는 건 앞 또는 뒤에 나오는 절 전체를 수식하는 글. 즉 절을 수식하니까 부사 역할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형용사나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절 혹은 부사절은 해당 문장에서 제거를 하면 완전한 한 문장에 들어와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하지만 명사절은 저것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거가 되면 그 문장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아니면 보어가 빠질 테니까. 그쵸? 자, 명사절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명사절은 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긴 절, 즉 긴 명사라고 보면 되고
자, 명사 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느 자리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요 네 군데 자리에 들어가겠죠. 자, 문장의 구성입니다. 그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that이 있었고 what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if가 있고 whether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 who 또는 which도 명사절 쓰임을 받긴 하지만 그것보다 일단 대표적인 that, what, if, whether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that이 명사절로 쓰이게 되면 이때 that은 의미가 없습니다. and처럼 그냥 연결어의 의미만 존재하고 자, 연결어의 의미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that은 뒷문장 구조가 어떨 수밖에 없죠? 보통 우리는 완전한 문장을 받는다라고 정리를 하죠. 자, 하지만 what의 경우는 what 원래 의미, 그러니까 what의 원래 what의 원래 이름이 의문 대명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명사라고. 저 새끼는 대명사야. 쉽게 말해서 누굴 가리켜. 누구? 명사. 그럼 저 자체가 명사라는 얘기거든. 그쵸? 그러면 what은 이 what 절, 즉 what 접속사 포함 문장이 완전해야 해서 바꿔 말하면 what을 제끼면 그 문장은 명사가 하나 빈 공간이 생겨야 돼. 그래서 보통 우리는 부족한 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얘기한다면 what이 대명사뿐만 아니라 의문 형용사의 쓰임도 합니다. 의문 형용사이기 때문에 뒷자리 명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의문사 취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color do you wa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컬러가 너 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지? 그랬을 때는 컬러를 포함한 뒷문장 구조가 완벽해야 해. 어찌 보면 what 뒷자리는 완전하게 볼 수도 있겠지. 저게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what 플러스 명사 뺀 나머지 절이 와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that은 완전한 절이다, what은 부족한 절이다. 이건 이제 구조의 문제인 거고요.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that 뒷자리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명사절 쓰는 이유는 말이잖아. 말 더 길게 서술하고 싶어서 쓰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that 명사절입니다. 뒷자리 구조가 문장이 완전한 것과 동시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평서문이라던가 아니면 팩트를 설명하는 글. 그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와야 돼. 평서문이 원래 그렇잖아.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죠. 그렇죠? 하지만 what과 같은 의문 대명사는 조금은 다른 문제죠. what은 저것 자체가 궁금해야 해. 그지? 그래서 무엇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나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what 문장 구조는 what이 궁금해서 들어오는 문장이야.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명사절이라고 얘기했어. 맞지?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자리 들어올 수 있어. 맞지? 근데 명사자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목적어 자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어 뒷자리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물어보거나 요구하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 아니면 정말 모르거나. 자, 이런 애들 뒷자리에는 우리 that 못 봤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that은 궁금한 내용이 아닙니다. 맞지? 오주연 씨가 여자라는 사실이 왜 궁금하죠? 팩트인데. 맞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뒤에 뭐가 와야 돼? 궁금한 애들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WH 의문 대명사나 의문 부사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아니면 곧 하게 될 if나 whether이 들어오면 돼요. 자, 곧 하게 될 if나 whether를 설명드릴게요. if, whether은 보통 뒷자리 절을 받으면 완전한 놈을 받아요. 그리고 특히나 whether 같은 경우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5월이라는 상관 접속사랑 같이 나란하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if나 whether는 명사 자료로 쓰이게 되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궁금하거나 혹은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통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해석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요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표현이니까 사실 이런 wonder, ask, not sure, don't know의 문장 뒷자리에는 that절만 못 올 뿐 what절이나 뭐 how절 아니면 뭐 whether 아니면 if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if는 whether과 마찬가지로 궁금한 내용, 명사 자리일 때만 궁금한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if는 사실은 궁금한 내용이 아니라 뭐죠? 가정이죠. 근데 그건 쓰임이 달라요. 그건 부사절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이랑 명사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어떤 식으로 구분해? if절, 그치? if를 뺐었을 때 한 문장이 완벽하면 걔는 부사로 쓰인 거야. 근데 if절을 뺐더니 이가 하나 빠져. 주어가 빠지든 보어 자리가 빠졌든 이라고 한다면 걔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교재 잠깐 보시면 프린트 첫 자리에 that으로 유도된 명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that으로 유도된 명사절이라고 얘기했고 이때 that은 뒷문장 구조가 완벽,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전혀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that은요, 모든 명사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못 들어가죠. 앞에 전치사 in, 옷, on, at 이런 거 안 받아요. 자, 두 번째 whether로 유도된 명사절이라고 또 정리가 되죠. 자, whether이나 if 같은 경우는 둘 다 궁금한 내용들 뒷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if는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자, if의 한계가 바로 뭐냐면 밑에 나와 있긴 하는데 자, if의 경우는 주어 자리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 자리에만 줄곧 들어올 수 있냐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나 주격 보어 자리까지만 허락합니다. 다시요. 이때 if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나 주격 보어 자리까지만 허락합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if는 to 부정사구를 유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작은 글씨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whether 같은 경우는 whether to 부정사 가능하거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마냥. 근데 if는 의문사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that과 같은 맥락이라서 너 that to 부정사 쓰지 않잖아. 그치? what to는 써도 how to는 써도 that to는 없잖아. 그치? 같은 맥락이야. if to는 받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문장 맨 앞자리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한 내용인데 문장 완벽해? 그럼 whether 써야 해.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그 차이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뒷장 넘겨보시면 자, 이번에는 보어나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이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대절이 주어 역할을 했었을 때 또는 의문사절이 주어 역할을 했었을 때 대절이 의문사절과 보어 역할을 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요. 대절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아닌 이상 대가리, 목적어, 보어 자리 되게 만만하게 다 쓰여요. 서술하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그쵸? 그리고 명사절이죠. 명사절의 that은 하나의 묶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원칙입니다. 그쵸? 하지만 what절은 더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띵즈도 의미하기 때문에 what절은 뒤에 복수 동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that은 지칭하는 내용이 없고 그저 한 구, 즉 한 문장의 서술을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단수 취급이 원칙이지만 what절은 사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물들,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뒷자리에 was가 아니라 were를 받을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분명히 그건 앞뒤 문장에서 언급을 줬을 거야. 그 what에 대한 지칭이 아마 들어왔을 거야. 그럼 그때는 복수 취급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는 그냥 원칙적으로는 일단 단수. 뭘 설명하는지는 아직 미지수니까. 그냥 것이라고만 해석하니까 일단 단수 취급 원칙. 자, 두 번째 파트 보시면 의문절의 주어 역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의문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명사절, 의문절인 문장 안에서 주어, 수어의 주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절뿐만 아니라 what절도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whether절도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있는 문장처럼 how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how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친구는 의문부사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의문부사라서 how절의 문장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how절 주어 동사 해서 그냥 문장 완전한 절 이렇게 받게 되는 거 하나, 그리고 how절 뒷자리에 강조하고자 하는 형용사 부사 먼저 빼서 얘 뺀 나머지 절 둘.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how절은 뒷문장 구조가 무조건 어떻다는 거지? 완벽하다는 거지. 그리고 how는 첫 번째 구조 같은 경우는 the way, 방식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 강조의 표현인 거죠. 해석은 저렇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당연히 명사 자리 들어오죠. 아까도 후절도 명사 자리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저기서 파생되어져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how절 뒷자리 형용사 들어와야 돼, 부사 들어와야 돼 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 뒷문장 구조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뒷문장 구조에 주격 보어가 빠졌다라고 하면 형용사가 와야 되고요. 뒷문장 구조가 완벽해. 그러면 부사 들어와야 합니다. 이건 형용사나 부사 파트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인지하시고요. 자, 대절과 의문절의 보어 역할이라고 돼 있어? 당연히 주격 보어 자리, 명사 보어 자리 들어올 수 있죠. 특히나 비동사 뒷자리 대절은 진짜 우리가 독해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문장들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쟤는 해석할 때 주어는 대절의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해서 풀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죠. how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음 파트 넘기시면 의문사로 유도된 명사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that, what 넘어서 who, which, what 그지? how, why, when, where 이런 놈들이 명사로 쓰였을 때 문장구조 똑같아. 자, 보면 who나 whom은 그냥 격수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자, who절로 들어오면 뒷자리 동사가 들어오면 되고요. whom절로 들어오게 되면 뒷자리 목적어 빠진 주어 동사 문장구조 들어오면 돼요. 사실 who도 whom도 what과 마찬가지인 의문 대명사입니다. which도 뭐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문 대명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뒷문장이 어때야 돼? what과 마찬가지로 하나 빠져서 들어와야죠. 근데 가끔 니네가 묻는다. 쌤, which도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what도 뭐뭐 하는 것인데 구분이 뭐가 되죠? 라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which는 옵션이 있어야 돼요. 야,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럼 which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범위도 없어. 범위를 준다 하더라도 선택들이 없어. 그럼 what이에요. 그 차이로 보시면 돼요. 자, how, why, when, where는 사실 이 친구는 의문, 부사. 자, 부사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요? 완벽해야 되죠. 그래서 저 친구들은 뒷문장이 완전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저렇게 접속사로 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how는 뭐 in the way가 될 거고, why는 뭐 of the reason이 될 거고, for the reason이 될 거고, when은 뭐 at the time, 뭐 on the time, 뭐 이런 것들 의미하겠지. where 같은 경우는 in the place 이런 거 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뒷문장 구조가 완벽. 당연히 명사 자리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정 역할의 의문사로 유도된 명사절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건 지금 뭐냐면 자, 한정 역할을 하는 의문사인 which나 what 등이 포함된 명사구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아니, 이거 그냥 의문 형용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죠? What color 무슨 책 원해? 뭐 what color 무슨 색깔 원해? Which book 어떤 책을 뭐 should read 읽어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의문사구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뒷문장은 얘네 뺀 문장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얘네 뺀 문장 빠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부족한 절이 지금 들어와야 되겠죠. 자, 동격 들어와 있는데 동격의 명사절은 말 그대로 말이 좀 더 서술해서 필요한 것들을 뒤에 보통 동격의 명사절을 써요. 근데 동격 관계라는 건 사실은 문장 구조에 치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claim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conviction, claim이 중요한 게 아니라 conviction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문장 구조의 서술의 표현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 맞지? 자, 저런 상황일 때 부연 설명으로 지금 필요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사실 문장 구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뺀 문장이 어때야 되냐면 완전해야 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래서 독해로 접근을 하셨을 땐 사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구조로 접근하셨을 때 수일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지칭하는 대상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얘도 지금 비동사가 이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claim이 단수명사거든. 쟤한테 수일치가 맞춰졌기 때문에 보통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아래 보시면 동격 관계를 표현하는 그 밖의 요소들이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Annie is bigger than her brother, heavier than is 라고 얘기했을 때 뭐 굳이 대절을 받지 않아도 뭐 여기 있는 문장들처럼 똑같이 동격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해니까 이거 그냥 한 번만 읽어주고 정리해.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동격도 결국 명사절이기 때문에 대절은 뒷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합니다. 관계사 대은 그렇지 않죠? 앞에 선행사를 받고 뒷자리 구조가 어때야 돼? 하나 빠져들어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관계사 대시랑 명사절 대시는 완전 달라. 알죠? 자리도 다르고 당연히 자리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 대절 보시면 시제와 일치 정보가 표시된 대절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시제와 일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대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이 문장에 글쎄 이 범위에 지금 들어와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시제일치 얘기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장 맨 앞에 realized라는 본동사 현재 들어왔고 두 번째는 convinced라는 과거 동사 들어왔죠. 그랬을 때 대절은 당연히 종속절이죠. 맞아요? 종속절일 때 앞에 있는 동사, 즉 주절의 동사가 현재로 들어오면 종속절에 있는 시제는 현재도 들어올 수 있고 과거도 들어올 수 있고 미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가 이런 식으로 과거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한다면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과거 이하의 것이 들어와야 해요. 이걸 보통 시제일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그런데 예외가 밑에 나와 있기는 해. 그러니까 뭐 시제와 일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대절은 이건 지금 주정요구 제한의 동사로 좀 들어와 있는 거고 자, 좀 더 하나만 더 플러스해서 설명을 한다면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 동사야. 그런데 종속절의 대절이나 혹은 왓절의 내용 자체가 만약 정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꼭 현재 시제만 나타내줘야 되는 거 뭐 속담이라던가 뭐 격언이라던가 아니면 뭐 과학적인 사실 아니면 진리. 우리 이거 보통 우리 뭐라고 공부했었니? 현재로만 쓴다라고 공부했었지. 그치? 이럴 때에는 변칙적으로 현재 동사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일치나 시제일치 맞춰줘야 해요. 종속절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밑에는 지금 뭐냐면 되게 이 책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구성이. 자, 표시 좀 해줄래요? 이건 주장, 요구, 제한의 동사, should. 저건 뭐냐면 배웠을 거야. 앞에 주절의 연결 동사가 뭐뭐 해야만 해. 뭐뭐 했으면 좋겠어. 뭐뭐 해달라고 요청해. 주정 요구 제한의 동사가 들어오게 되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대절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주어는 주장했어요. 대절의 주어가 동사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라는 당위성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당위성을 말한다?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조동사 should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앞부분에 insist, ask, require, recommend 아니면 뭐 command 명령 내리는 거니까 서제스트를 그럴 테고 대절 들어오면 주어는 should 동사 원형해야만 해. 근데 첫 번째 당위성을 말할 때만 저렇게 should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꼭 저러냐?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야, 저 목격자들이 그 accident가 크로스워크에서 벌어졌대 라고 주장하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그때 대절의 내용은 뭐예요? 사실이거나 아니면 목격한 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의 내용이지. 그치? 그럴 때는 수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should가 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상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하셔야 돼. 무조건 앞에 주장요구 제한이다. 이렇게 문제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하셔서 이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건지 우리 보러 지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 결과가 이렇다라고 그냥 말을 하더라. 팩트를 설명을 하는 건지 그것에 맞춰서 should를 쓸지 말지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의문절이라고 되어져 있지. 이건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 앞에 주장이 아니 주장이래.
뭐 물어보거나 확신할 수 없는 내용들 뒷자리에는 대절 못 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복합관계사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복합관계사는 원래 어느 범주에 들어와야 하냐면 관계사의 범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계사는 원래 무슨 절이었죠? 형용사절. 앞에 명사를 꾸밉니다. 맞죠? 그런데 복합관계사는 이것의 형태나 생김 때문에만 관계사절에 사실은 들어가는 거지. 쟤는 관계사의 역할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명사나 부사 자리에만 들어와요. 오로지. 정리를 하면 넘어가라. 대명사랑 유사하죠. 형태가. 뭐 똑같죠 뭐.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말 그대로 명사 대신 가리키는 거고 부사 대신 가리키는 거라서 뒷문장 구조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돼.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놈이 들어가는 자리는 크게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에 들어가죠. 차이를 묻는다면 굳이 차이를 얘기해야 된다면 명사절에 들어오는 놈은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정대명사가 아니다를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치? 불특정한 명사 지칭하는 거. 그래서 뭐 whoever wants to do it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든 그걸 원하는 사람이든 동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부사절로 들어오게 되면 양보부사절 의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역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 그렇게 해석할 때 부담스럽진 않아. 그리고 저걸 꼬치꼬치 캐묻는 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해석만 똑바로 해주시고 구조만 똑바로 봐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 막 그렇게 공부하죠. 뭐 no matter how를 뭐 however로 바꿀 수 있고 no matter when은 whenever랑 바꿨을 수 있고 no matter where는 뭐 wherever랑 바꿨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아실 거라고 믿으니까 정리 그냥 거기까지만 해드릴 거고요. 교재를 보시면 자, may take라는 본동사 뒷자리에 목적어 자리 받았어요. 이랬을 때 문장 구조 보시면 you, choose, 목적어 빠져서 whichever 들어왔죠. 분명히 이때 whichever가 들어간 이유는 선택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한 무엇이든지 you may take, 너는 가져갈 수 있어. 밑에도 보시면 문장 주어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죠. 자, whoever broke the window 지금 주어이자 본동사 받았어요. 누구든 그 윈도우 부셨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be in a lot of trouble, 되게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거야. 마찬가지고 자, 로이스 세이디 자리 말하는 대상이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whatever로 바꿨죠. 자, 로이스가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그건 나한테 별 문제가 아니야. 보이죠? 지금 맨 앞에는 목적어, 두 번째는 주어 역할, 그리고 세 번째도 지금 목적어 자리 좀 들어온 건데 자, 척크는 did whatever his supervisor said 명사라고 돼 있어요. 척크는 blindly 란 뜻은 앞을 안 보고서 란 뜻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란 뜻이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거야.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의 슈퍼바이저가 하는 그 어떤 말이라도 다 했어. 근데 여긴 지금 다 명사절 자리만 들어와 있네. 그쵸? 부사는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 돼? 구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